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 보시다시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내용만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상식적인 내용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요. 필수적으로 변화되는 부분, 알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상자산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건지 혹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속된 말로 그런 부분을 인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소식이 떴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타이틀 제목이 투기의 민족이야. 타이틀 제목이 투기의 민족이다. 대단하죠. 뭐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글로벌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의 넘버원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그전에는 당연히 미국 아니겠냐. 비트코인 ETF도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상품을 판 게 미국인데, 당연히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에서 출발한 그런 코인들도 많죠. 대부분의 대장주들이.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좀 대단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가 넘버원을 차지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투기 민족이고요. 원화죠, 원화. 예, 원화. 우리 원화 마켓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5개. 근데 달러화를 제키고 자 가상화폐 거래 통화 1위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런 내용을 나왔어요. 업비트, 업비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비트 세계적으로 정말 비중 있는 코인 거래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1일 거래량, 1일 거래량에서 전 세계 3위에 입성을 했다. 코인베이스도 제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기반의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그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는 뭐 전 세상에 있는 거니까 우선 옆에 놓고 3위에 입성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분들만 모여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코인에 있어서 관심 이거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아. 무시 못할 민족이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그런 기사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1일 거래량에서 3위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됐던 거겠죠. 그러면서 1분기 거래죠. 1월, 2월, 3월 이 3개월 동안 뭐 불장이기도 했지만 불장이 뭐 우리나라만의 불장은 아니었잖아요. 전 세계 투자들에 있어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지만 우리나라는 특출나게 거기서도 특별하게 돋보였다. 그냥 밤하늘의 별이야. 태양이다. 밤하늘에 거의 태양이 뜬 셈이다. 그만큼 장난 아니었다. 원화가 달러와 유로와 리라와 엔화 이런 거 다 제끼고 원화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짱이야, 짱.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원화가 짱이다. 그래서 그 상세 내용을 금액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 리서치 회사 카이코 모르셔도 돼요.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루어진 거래량은 무려 4,560억 달러. 4,560억 달러입니다. 3개월 동안. 억 원 해도 이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달러야. 달러. 그래서 원화라면 632조. 우리나라 예산을 뛰어넘죠. 630조 거의 우리나라 예산급 되는데 한 나라의 국가 예산급 되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급 되는 그런 금액의 양이 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산이란 것은 보통 1년이잖아요. 1년 예산인데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만큼의 돈이 오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뭐로만? 원화로만. 그러니까 원화 마켓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달러가 그럼 어느 정도 되냐? 달러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미국 사람만 달러화 거래소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달러가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국가의 어떤 유저들, 투자자들도 이 달러화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어떤 코인 거래소들이 달러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달러화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래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혹은 더 넓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4,450억 달러 이것도 엄청난 거죠. 4,450억 달러인데 달러화 기준으로는 근데 원화로는 632조 원. 요게 3개월 만에 우리는 사고 팔았다. 대단한 대한민국 우리 투자자들 거의 뭐 이거는 양적이나 질적이나 거의 전 세계 넘버 원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찌끄러기 어디 뭐 그냥 뭐 그래 뭐 약간 내려봐도 되는 너희들 뭐 코인 투자해 코인 투자하는 국가야 그리고 활성화돼 있어 뭐 활성화 돼봤자 거의 우리나라 발밑은 못 비친다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달러화가 2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로화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거의 뭐 피라미 수준이에요. 피라미 수준. 우리나라에 비하면. 유로화라는 것은 유럽 전체가 사용하는 통용국가잖아요. EU 회원국들. 거기서 이제 유로가 사용되는데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합친 게 어느 정도냐? 1,000억 달러도 안 됩니다. 590억 달러예요. 근데 우리는 632조다. 거의 10배. 유럽 전체 국가의 어떤 크립토 그 유저들 그 거래한 금액보다 우리나라 한국가에서 원화로 거래한 금액이 더 많다 이거죠. 10배나 더 많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터키고요. 트르키의 리라와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일본은 거의 뭐 찌끄러기 수준. 우리나라와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본 시장 뭐 크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제 대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크립토 시장에서만큼은 우리나라에 비빌 때가 아니다 이거죠. 어디 넘봐. 우리와 같은 밥상에서 밥 먹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얘네들은. 저기 떨어져 앉아. 거기서 너희는 밥 먹고 있어. 조용히. 뭐 이 정도로 구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1등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1등이다. 대단한 국가죠. 대단한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먼저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은 오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죠. 이만큼 시장이 커지고 또 투자죠, 투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국내 분들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거의 세계적으로 많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투자하고 돈 버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어떤 국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뽕이니까 국부의 차원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이 많은 돈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거 이게 일종의 국위 선양이고 뭐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지금 같이 가는 거다 라고 저는 또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드릴 그 가상자산법이 있죠. 가상자산법. 요게 제대로 완비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의 투자금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혹은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어떤 후유증 이런 부분들 혹은 문제점들 피해자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뭐다? 가상자산 투자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지만 관련 법안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가상자산이 들어간, 코인이 들어간, 혹은 토큰 들어간 이런 용어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그래서 기존의 법, 자본시장법, 주식이 포함된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이 코인 시장의 잣대를 놓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관련 법안이 지금 현재 없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지금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거예요. 문제가 될 소지의 여지가 굉장히 넓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데 거래량이 적은 국가에서도 EU 같은 경우 이미 미카 가상자산 관련돼서 보호자법 이제 이미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법을 지금 진행 중이라 준비 과정이라 그 전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사례들 케이스들 중에서 문제가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게 좀 우려된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7월 19일이죠. 제가 이 방송을 왜 찍냐 하면은 석 달도 안 이제 거의 한 석 달 남았어요. 석 달. 예, 석 달. 예, 딱 석 달 남았죠. 3개월 남았다. 3개월 후에 어떤 법이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 필요가 있죠. 왜? 전 세계 1위 국가니까 1위 국가인 만큼 투자도 많이 한 만큼 당연히 이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왜? 우리는 넘버 원이니까 넘버 원만큼 투자한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금방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법이 이 7월 19일 날 시행되는 법이요. 그러니까 우선은 완비되고 완전한 완전체의 법은 아니다. 완전체의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나온 취지가 뭐냐면 우선 급해. 급하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속출하고 하니까 이 법망을 피해가고 자본시장과 연계해서 악용을 하는 그런 어떤 업체들, 재단들 혹은 거래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이고 있다 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 요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 요 측면에서의 관련된 법이 우선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관련된 법들, 구체적인 법들, 예를 들면 어떤 뭐 거래소나 뭐나 뭐 예를 들면 뭐 재단이나 뭐 코인 발행한 회사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격 조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추가적으로 아마 관련법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제정이 되고. 근데 우선은 피해자, 이용자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급하게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원래 명칭인데 그냥 약칭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고요. 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하죠. 그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여기 전화번호는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제가 뭐 우리가 투자한 어떤 그런 코인이 뭐 이상한데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상황이 그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면은 문의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재단에서 조치를 했는데 저는 지시를 그렇게 받았는데 재단 쪽으로부터 이게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해서 살펴보셔도 되는 겁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법률 제정,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망치질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고 금융감독원이다. 두 곳 중에 하나 이렇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법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만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보시면요. 우선 총칙이라고 있죠. 총칙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목적이 뭐냐.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목적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신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운영 주체들, 뭐 재단들이나 거래소들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혼난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 자, 그런데 이제 또 특이점이 뭐 우리나라에 관련된 국내법이기 때문에 그럼 국내 사업자, 토종 기업들, 토종 뭐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 뭐 이런 것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재 지금도 글로벌 어떤 뭐 플랫폼을 통해서 뭐 스테이킹 사업도 하고 예를 들면 디파이 뭐 어떤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도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글로벌 거래소들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행위들이 국내 어떤 그 사업자,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업을 벌였을 때 이것은 국내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도 다 글로벌도 국내도 다 영향을 미친다. 이 법 안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영업하면 다 이제 걸리는 거다. 불법 행위라면 걸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이런 어떤 특정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앞으로 언급될 내용에 대해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영업을 한다. 그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7월 19일부터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7월 19일 이후에 여러 가지 아마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업체 안 돼. 국내 영업 안 돼. 예를 들면 이 뭐 서비스 안 돼. 이런 서비스 안 돼. 해외 어떤 뭐 거래소나 뭐나 거래를 했는데 이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철퇴가 당하는 거죠. 철퇴당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고 들어와야 돼. 해외 어떤 업체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외에 대한 적용 보시면 이 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국내 행위를 하면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하나 뭐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자, 조금 더 내용 보시면요. 우선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부터 보시면 돼요. 뭐 쓸데없는 것은 뭐 상식적이거나 좀 재미없거나 혹은 뭐 굳이 뭐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용자 자산의 보호라는 그런 제목으로요. 제2장. 그 다음에 6조 예치금의 보호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된 어떤 업체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대표들이나 임원들이나 직원들도 요거를 7월 19일부터 시행되니까 그럼 7월 19일부터 시행되니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나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냥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7월 19일의 시행에 맞춰서 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업 운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7월 19일 시행되고 나면은 여기에 저촉되면 다 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 전부터 내가 해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이 관련법에 위배돼?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어떻게 한 번에 바뀌냐?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바꿔야 돼요. 아니면 국내 사업을 못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했으니까 예치금의 보호가 있죠. 우선 이제 돈에 관련된 부분이죠. 돈이 안전하게 내 돈이 안전하게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치금의 보호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용자 예치금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그러니까 이제 코인 파는 행위 있잖아요. 재단에서. 이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이용자로 매매니까 거래니까. 그 다음에 매매 중개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건 가상화폐 거래소죠.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들, 중개업. 그 다음에 그 밖에 영업행위, 뭐 스테이킹이나 뭐 여러 가지 디파이 그런 비즈니스.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돈이겠죠.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고유재산은 건 뭐겠어요? 그 거래소나 그 재단 자체의 어떤 뭐 자본금이나 뭐 운영비나 뭐 따로 구분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요 통장 하나 놓고 여기에다가 본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도 넣고 그 다음에 코인 팔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코인 판 돈을 또 똑같은 계좌나 지갑에 넣어놓고 이런 행위하면 큰일 난다 됩니다. 합치면 큰일 난다.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요 통장, 요 지갑,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신형 기관, 관리기관을 한다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예치금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빡빡해지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이제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재단에서 뭐 돈 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2장인데 이용자 자산의 보호, 예치금의 보호 측면이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뭔가 재단이나 거래소가 문제 처할 수 있죠. 재정적인 문제 처할 수 있겠죠.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동안 막 해오고 뭐 코인도 팔고 어쨌든 분리해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예치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문제 생겼다. 자, 예를 들어 적자가 났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가스비, 예를 들면 이거 뭐 수도세나 전기세, 뭐 말도 안 되지만 전기세를 못 냈다. 그래서 뭐 압류가 걸린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럴 경우에도 그 갖고 있는 그 유저들의 그 예치금은 건드릴 수 없다 이거죠. 그 내용을 여기 얘기한 겁니다.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회사가 망하면 다 날아간다. 그 전에는 그렇게 좀 많이 생각했었죠. 그런 업체들도 많았고 그런 거래소도 많았죠. 뭐 FTX도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나라 크게 터졌던 조단위로 터지는 그런 뭐 V글로벌 예를 들면 예? 뭐 여러 업체들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회사가 망했다 이거지. 회사가 망해가지고 돌려줄 돈이 없다.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 회사가 망했으니까 우리 이제 사업 접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그래서 피해자 양산되고 이제는 그 짓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경우죠. 그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압류나 가압류, 뭐 예를 들면 상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도 이용자에게 우선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해산, 합병, 뭐 예를 들면 요새 뭐 네이버, 네카코인 나오잖아요. 그것도 합병이 됐죠. 네이버와 뭐 그 핀시아랑 그 다음에 클레이튼 재단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면서도 결의를 할 경우에 뭐 그러면 예전에 클레이튼 코인 그 다음에 뭐 핀시아 코인 뭐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뭐 없어지고 뭐 그 다음에 그런 나쁜 짓은 못한다 이거죠. 그만큼의 같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PDT 코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수학 비율을 이용해서 뭐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시행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뭐 한 재단이 뭐 합병되거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그 코인 없어졌어요 이제 새로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뭐다 그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가 돼야 된다. 우선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줘야죠. 우선 피해자가 없어야 돼.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후죽순으로 뭐 그냥 한탕주의 있잖아요. 한탕주의 먹튀하려고 의도가 먹튀하려고 이거 뭐 플랫폼을 운영할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는데 그냥 말뿐으로 뭐 그냥 대충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끌어모으고 돈 모으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고 그냥 지치게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해외로 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못 한다. 그렇게 해왔더라도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죠. 그분들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이 법이 시행되면은 법이 강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의 무기징역까지예요. 무기징역. 액수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악랄함의 정도에 따라서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면 뭐 10년, 20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금액 조금 그래도 이름이 좀 있지라고 싶은 부분들은 거의 뭐 몇백억대, 뭐 수천억대, 뭐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기존에 모집했던 그런 자금들의 어떤 재단들, 혹은 그런 디파이 뭐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코인 관련 매매, 그다음 위탁 이런 어떤 사업들을 했던 운영 업체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기존의 사업을 했던 뭐 예를 들면 법에 접촉되는 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7월 19일 이후로 누가 고소를 하잖아요. 찍잖아요. 그럼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 법에 걸리는 거다.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법이 생기는 거다. 그럼 기존의 사업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미리 매를 맞는 방법도 있다. 제 개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거 그 예친 가지고 딴 데 썼다 이거 재단 대표인데 예친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다음 날리기도 하고 뭐 그랬다 이거죠. 근데 이제 법이 시행돼요. 근데 누가 찔렀어. 지금 찔르면은 이 법의 저촉은 안 받죠.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저촉을 받지만 만약에 7월달 이후에 19일 이후에 내가 고소를 당한다. 그럼 이 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맴매를 맞습니다. 강력한 맴매가 온다. 그러면 오히려 매를 먼저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문제가 어차피 될 거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의 아마 내가 문제가 있는 어떤 운영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운영 주체로서
법이 또 이제 강력한 게 이제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아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예. 저 맨맨 맞을게요. 저 징역 살게요. 이렇게 아마 먼저 그러니까 뺨을 내미는 그런 어떤 재단들이 있겠는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법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 법 초안 자체도 1차 법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는 재단들이 많거든요. 이 법에 관련해서. 그럼 이제 다들 지금 고민일 거다. 지금 넉넉히 있으면 안 되시죠. 빨리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 누굴 위해서? 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본인의 플랫폼 이용자들, 투자자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법에 맞춰서.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소식들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지금 많이 참았어요. 금융감독원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먼저 이용자 보호법부터 만든 거예요. 왜? 이제 10월달만 돼봐. 이거죠. 10월달만 돼봐. 그러면 그동안 레이더망에 있던 애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7조로 갈까요? 2장 7조로 가시면 가상자산의 이제 보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쉽게 해서 스테이킹 서비스, 스테이킹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많잖아요. 비트코인 스테이킹 서비스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주는 경우죠, 코인. 이제 코인을 내가 만약에 위탁을 해서 맡기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쉽게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런 것을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용자의 주소와 성명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까지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세세한 내용 그 작성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데이터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냥 받고 누군지도 몰라. 그 투자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투자자가 몇 개 투자인지도 몰라. 수량도 몰라. 그럼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꼼꼼하게 이제는 다 정리가 된다. 이거 이 정도는 하겠지. 이 정도는 지금도 하고 있고. 이용자의 가상자산 주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겠어요. 지갑이죠. 지갑 주소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상신 고식별 번호 이거 필요 없죠. 그냥 전자지갑, 개인지갑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지갑 주소도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요. 가상자산의 보관 이런 측면에서도요. 이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특이점인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된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죠. 섞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같은 통장이나 같은 지갑에 섞어놓으면 안 된다. 분리를 해야 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이 부분이죠. 동일한 종류의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 일종의 준비금. 예치금에 대한 동일한 수. 어떤 내가 예를 들어 이더리움 하면 그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그 운영업체가.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이용자 보호선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가입이 있죠. 해킹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몇 개, 한 3개월의 주기인가? 2, 3개월의 주기로 계속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해킹 사건. 근데 해킹 사건은 우리나라는 좀 특이, 해킹하면은 그냥 무조건 거래소 퇴출이에요. 안 그런 적이 없다. 안 그런 적이 없다. 대부분의 이름 있는 코인들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래소 퇴출 수준입니다. 낙사에서 퇴출. 그런 내용들이 많죠. 100%예요, 100%. 그러니까 해킹이나 전산장애, 가능성 있잖아요. 장래. 그러니까 전산장애 등 대통령을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투자금 받아가지고 코인 받아가지고 함부로 이제
허투루 쓸 수 없는 거야. 본인들의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절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 절대 코인 하나도, 트론, 얼마 안 하잖아요. 트론 하나도 본인들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10조에 보시면요. 이제 3장부터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번 끊어서 하겠습니다. 실제 동영상 올릴 때는 뭐 길기 때문에 2장과 3장 이후로 이렇게 끊어 갈게요. 불공정 거래 규제, 불공정 거래. 이제부터가 좀 이제 스케어리. 무서운 내용입니다. 무서워. 누구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조금 떨고 있어야 돼요. 이제 무서운 내용입니다. 심각한 내용이죠. 누가 그 피해를 보게 한 주체들은. 자,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주요 정보.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미공개 주요 정보. 그러니까 그들끼리 하는 어떤 뭐 주식장에서도 뭐 그 정보 가지고 장난치고 미리 주식 사놓고 주식 팔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오르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놓고, 그러니까 내부 정보죠. 그런 어떤 미공개 주요 정보, 내부 정보 이런 것들을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다음에 그 밖에 거래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금지 10조를 보시면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홍보 관련해서 했던 그런 측면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거나, 예를 들면 뭐 미덕 행사를 하거나, 어떤 뭐 행사장에서 무대에 올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우리 코인이 어떻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커뮤니티 장난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 코인이 출범합니다. 뭐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면 모를까, 그냥 뭐 엄청납니다. 이런 이제 거짓부렁이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행위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약간 뭐 애매한 면이 있죠. 이거는 어떤 비전의 측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러나 뭐 성황을 이루는 듯,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요게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금지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죠. 그 시세를 보시나요?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행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MM치는 거, 그래프 조작 이거죠. 시세 조작. 어떻게 거래소 짜가지고 짜지도 않도 그냥 뭐 짜도 되고 안 짜도 되는 거야. 안 짜도 뭐 지들 MM팀이 있으면 사고 팔고 자전거래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라인을 맞추는 거죠. 코인 팔아놓고 이거 지금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올려놓으면 되거든. 10만 원에 10만 원에서 유지시키면 되거든. 지들이 사고 팔고면서 거래량 만들어 놓고, 거래량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거래량이 많아야지 당연히 다른 유저들도 관심을 갖고 거래소에서 퇴출도 안 해줘. 거래량이 적으면 거래소에서 퇴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야, 유령 코인이네. 우리 거래소에 등록을 해줬는데 유령이 아무 짓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는 코인이네. 그럼 퇴출시키죠. 이미지만 나빠지고 죽은 코인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거래량을 만듭니다. 거래량을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이쁘게 지금 뭐 코인을 예를 들어서 뭐 ICO 하면서 100원에 팔았는데 지금 그래프에는 만 원이야. 만 원에 해놓고 또 팔아. 낙은 걸어놓고 뭐 이런 좀 수법을 쓰죠. 낙은 걸어놓고 이거 1,000원에 드릴게요. 락 풀리면 바로 만 원, 지금 만 원에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죠. 그런 행위하면 걸리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죠. 시세 조작 뭐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된다. MM팀 이제는 완전 저기 지하 100층으로 가셔서 만약 하려면 해야 됩니다. MM 치다가 걸리면은 큰일 난다고. MM 업체들도 많아요. MM 업체들. 재단에서 이렇게 내부에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전문으로 하는 MM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하죠. MM팀에서 뭐 이렇게 지들이 뭐 따로 뭐 이렇게 남기기도 하는데, 뭐 그런 행위하면서 그냥 대충 봐주면서 뭐 그러겠지 하면서 시세만 유지해주면 되니까 거래량이나 해서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요거죠. 요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전에 이랬죠. 갑자기 내 코인이 락이 걸렸어. 갑자기 내 코인이 락이 걸려. 거래를 하고 있다가 혹은 이런 경우 있죠. 이때부터 락이 풀린다라고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락이 연장이 돼. 그러면서 추후 공지하겠다. 락이 풀리는 시점은 추후 공지.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 코인은 내다가 못 판다 이거죠. 뭐 이런 상황들, 입출금, 출금도 안 되고 입금도 안 돼. 예를 들면 이거를 임의적으로 재단이 그동안 많은 재단들이 지들이 그냥 명령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지시하듯이 그냥 공지를 때려버리고 이렇게 막아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이러면은 불법이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불법이다. 7월 달부터는 불법이고 이제 법의 처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대표적으로 뭐다? 해킹 같은 거죠. 해킹 사태가 벌어졌어. 내가 뚫렸어. 우리 네트워크가 뚫렸어. 그러면은 그만큼 더 해킹 당하기 전에 차단을 해야 되겠죠. 차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어떤 진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닌데 갑자기 그냥 재단이 그냥 막아. 이러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고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이제는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돼. 거래소도 그렇고 여러 어떤 뭐 코인을 받고 뭐 사업을 하든 혹은 디파이 사업을 하든 위탁을 받아서 하든 사업 행위를 하는 분들이 뭐 그 해당 코인에 대해서 뭐 입출금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생길 때 자 금융위원회에 당장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 여기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뭐 지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대충 이제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유 만들어서 그동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공지를 하고 그러면 이용자들은 뭐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다르죠. 누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분들은 다르다 이거죠. 이분들한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한다. 이제는 함부로 못한다. 자,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11조. 불공정 거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배상할 책임. 예. 자,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뭐 그냥 그 전에는 책임이 없었거든. 우리가 뭐 안 풀어준대요. 지금 잠깐 뭐 회사 사장 회장이 이러니까 락을 걸어두겠다. 입출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다음 나중에 풀어줄게요.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이혼자들이 뭐 그냥 뭐 관련 법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기다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팔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1,000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1,000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200원의 코인을 샀어요. ICO를 통해서. 그럼 내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출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코인을. 예? 출금을 해야 되는데 출금 못하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1,000원이 계속 이어지냐? 아니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 재단이 뭐 나쁜 놈들은 물량을 팔던가 지들 물량 팔던가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내가 뭐 100원 했었었는데 막 10원 돼요. 10원 되고 나서 풀어줬어. 10원 되고 나니까 이제 풀어줬다. 그러면 내가 1,000원일 때 내가 입출금을 못했잖아요. 내 돈을 못 뺐어. 에? 근데 1,000원이면 내가 뭐 10배 수익이었는데 만 원이었으면 10배 수익이었는데 예를 들면 10배 수익이었다 갑자기 10배 마이너스가 됐다. 풀린 시점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그 주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못 막는다 이겁니다. 함부로 못 막는다. 손해를 끼치면은 해당 행위에 의해서 그 인위적인 행위에서 손해를 입히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17조로 가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부터가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과징금 여기에 걸린다. 이걸로도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왜냐하면 재단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코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지들이 운영하고 뭐 이랬지만 예치를 전혀 안 해놓은 상태고 지들이 뭐 어디 가서 별장 사고 뭐 이런 거거든. 예? 땅 사놓고 아파트 사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자 만약에 이제 이 과징금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예, 토해내고 그 부족하다, 부족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깜빵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회피한 손실액이 분명할 때, 뭔가 불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금액이 분명할 때는 그 2배까지 매길 수 있고요. 만약에 좀 약간 뭐 안개 같아. 이게 딱히 뭐 피해는 본 사람들이 있는데 딱히 어떤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딱히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구체적 수치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40억 원까지는 매길 수 있다, 때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벌칙 있죠. 벌칙이라는 것. 한마디로 이제부터, 그 학교 가냐, 안 가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 가냐, 안 가냐. 5억 원의 이제 기준입니다. 5억 원. 5억 원. 5억 원은,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결과 5억 원 정도면은 대부분의 코인 재단은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코인들 팔 때, 뭐, 1억 팔았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그냥, 동네 애들 수준이고, 이건 막,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밀죠. 예, 보통 이제 뭐, 예를 들면 ICO 하거나 뭐 이럴 때, 대충 대부분은 다 이제 수십억 대나 수백억 대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팔았다. 뭐, 그건 개인 총판급이지. 뭐, 재단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총판급이지. 총판도 안 돼. 요새 개인 총판도 막 100억씩 팔고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억 원에 이제 50억 원이죠, 50억. 50억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50억. 5억 원도 있고. 그러니까 5억 원이 최소니까 5억 원부터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 50억, 500억, 5천억, 5조 예를 들면 다 포함되는 거죠. 자,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죠. 이거 집행유예 없어요.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 없습니다. 집행유예 6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년 이상이면, 그러니까 다 깜빵 간다 이겁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다 깜빵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재단이, 혹은 어떤 거래소나, 어떤 뭐 업체가, 어떤 뭐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깜빵, 오토매틱하게 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이고 50억 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50억 미만인 경우죠. 5억 원은 대부분 넘을 테니까 여기 가장자리, 여기 중간에 있다. 그러면은 3년 이상이고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뭐 집행유예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겠죠. 3년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나? 집행유예로 4년, 그러니까 그 조금 살긴 3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얘기죠. 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50억 벌고 3년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 이걸로만 끝나는 거 아닐 테니까 또 파헤쳐 보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가중돼 가지고 더 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내용 자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몰수 추징 있죠. 그냥 내가 50억 벌었으니까 50억 가고 한 3년 군대 갔다 심 치고 군대 갔다 장교로 갔다 뭐 이런 생각으로 뭐 그냥 살지. 그냥 잠깐 거기는 가면 뭐 담배도 못 피고 하니까 뭐 건강해서 나오겠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악질 재단 대표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몰수와 추징 잘 숨겨놓으면 모르겠는데, 숨기지 않을 때는 몰수와 추징, 그러니까 기존에 다 노출되어 있는 재산들은 다 압수가 되는 겁니다. 금액 기준에서. 여기 보시면은 몰수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내용은 몰수한다 이겁니다.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자, 그다음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7월 달까지, 그리고 7월 이후에도 그 시점에 아마 많이 뜰 겁니다.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단이 뭐 구속됐다, 대표가 구속됐다, 그다음에 사기 피해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본시장법을 보면서 변호사가 아니고 내가 법조인이라는데, 기존의 법을 가지고 요거를 잣대로 이렇게 판단 내기가 쉽지 않거든. 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확연하게 딱 이 구체적인 요 코인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코인법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었구나, 그동안 판단 내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또 코인을 조금 하시다 보면 1, 2년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재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에 나이 드신 그런 분들도 코인 뭐 지가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개인 계좌로 뭐 쏘고 P2P 거래하고 이런 거 잘 하십니다. 예,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냥 깜깜이 눈팅이라고 할까요? 깜깜이 눈팅이 많이 쳤죠. 모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거든. 근데 이런 걸 잘 알아들어. 이게 이제 10배가 돼요. 이런 거면 이제 캐치를 잘 하시거든.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런 피해를 본 것 같다, 여기 이 법에 저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 금융위원회 이제 전화 때리는 거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이슈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역을 치른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일종의 제도권이죠. 법이라는 거가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온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거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쨌든 홍역기를 거치겠지만, 뭔가 아프겠지만, 또 이게 또 드러나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났죠. 그동안은 안 보였었는데,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쨌든 혜택은 결국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마 시끄러울 거예요. 뭐 그냥 시끄러울 거야. 예, 지금 좀 약간 긴장하고 있는 분들이나 어, 해외 도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 정말로. 이게 이제 걸면은 다 걸 수 있거든. 어찌 보면은. 예, 혹은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의심이 돼. 잘 뭐 공개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재단 말로는 이렇게 잘 뭐 법대로 하고 있다는데, 오우씨, 액션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찔러보는 거죠.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CCB가 가려지겠죠. 잘하고 있으면은 오케이지만, 좋은 거지만, 만약에 찜찜한 게 맞았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세 조정 엄격히 조사 처벌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며칠 전에 떴는데, 이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요. 예, 금융위에서도 알고 있어. 시세 조작, 이거 MM 치는 거, 이거 엄청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현혹돼 가지고 잘못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 왜? 내가 코인 샀는데 이 코인 내가 구매한 금액보다 위에 있다니까.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훨씬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락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질질 끄는 거죠. 예? 그리고 코인 그냥 팔아 제끼는 거야. 무조건 팔아 제끼는 거예요. 지금 뭐 10배 가격인데 거래소에서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말로 해가지고 이거 풀린다. 이따가 1년 뒤에 살 수 있다. 이러면 엄청 코인 팔겠죠. 그래서 뭐 수천억, 수천억 파는 거예요. 수천억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이 뭐 이제 미미하니까 채찍이 안 아파. 그냥 뭐 하다가 뭐 한 뭐 집행유예 받거나 뭐 예를 들면 그거를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재단들도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죠, 금융위도.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세 조종하면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뭐 벌금, 과징금도 있고요. 그다음 몰수, 추징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학교 간다. 학교 간다. 학교 간다.
현실적으로 걸리면 대부분 학교 갈 것이다. 왜? 5억 원 이상은 될 거니까. 예,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거는 거의 뭐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거의 뭐 그냥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감옥 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이게 한번 이게 많이 뒤집힐 것 같아요. 이때 국내 코인 어떤 투자 기업들 혹은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의 어떤 그런 사업들도 손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됐을 때 자격을 못 가진 상태에서 미자격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영업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 사업을 했을 때 그게 또 글로벌 기업도 우리 국민에서 걸 수 있는 거야. 소송 걸 수 있는 거야. 피해자를 통해서 소송 걸 수 있는 거야. 미리 공지하겠죠. 이제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그런데도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 피해자 생겼다. 그러면 또 뭔가 뭐 손해배상이든 뭐든 법률적으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 토종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석 달 남았어요. 석 달. 결국 중요한 것은 석 달 남았다. 석 달. 금방이다. 근데 지금 재단들의 지금 행보는 어떠냐? 저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나? 이 법이 나오는데 잘 준비. 그 전에 법에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럼 해왔으니까 계속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야 된다. 기존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혹은 딴 데 썼다. 거기 비어있다. 비어있는 부분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7월 19일까지 비어있는 부분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했다. 시행령은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시행한다라고 때려놓은 거예요.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7월 달에 올해 7월 달 19일 날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공지가 이미 박힌 상태다. 유예기간을 준 거다. 어쨌든 유예기간. 이 유예기간을 왜 줬겠어요? 만약에 급한 일이라면 금방 시행하고 말지. 작년 말에 바로 시행하지. 왜 지금까지 7월까지 미뤘겠습니까? 당연히 준비 과정 거쳐라. 여러분들 비어있는 부분 채워라. 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시간까지 만약에 안 채웠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냥 요 법으로 똑 놓으면은 너 걸리고, 놓으면은 걸리고, 놓으면은 걸리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죠. 돈 많이 벌었은, 돈을 많이 번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깜빵에 갈 수 있다는 거. 깜빵에 간다는 거. 이 지금 해당 사항들만 봐도 지금 법이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법이 다 나온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법이 또 구체적 법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코인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금은 이용자 보호에 포커스를 맞춘 법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법들도 나왔을 때 굉장히 조밀조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무서운 소식이 있었죠.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가 보다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 코인 투자 민족이다 라는 부분. 하지만 그 투자한 만큼 금액에 비해서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대처가 관련법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또 관련된 분들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